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패션 명품들이 있죠. 그런데 디자인은 개인의 취향이니까 어느 디자인이 더 멋지다, 좋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어느 디자이너가 정말 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느냐라고 말한다면 단연 이 사람이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코코 샤넬입니다. 일단 코코 샤넬은 본명은 아니에요. 본명은 가브리엘 보네르 샤넬입니다. 떠돌이 상인이었던 아버지랑 몸이 약했던 세탁부였던 엄마 사이에서 태어나게 되어 샤넬이 12살이 되던 해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던 아버지가 딸을 키울 능력이 없었겠죠. 그래서 샤넬을 수도원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이게 그녀의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 됩니다. 아무래도 수도원이다 보니까 미사를 참석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면서 이런저런 상상을 많이 했대요. 그 스테인드 글라스의 문양에서 영감을 얻어서 바로 샤넬의 C 마크 로고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샤넬의 옷 중에서 블랙 수트들이 되게 유명하죠. 그게 바로 또 신부님의 옷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블랙과 화이트의 조합. 그리고 치렁치렁 좀 약간 길게 늘어뜨리는 진주 목걸이도 좀 많이 착용을 했는데요. 그게 바로 수녀님들이 들고 다니는 이제 묵주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불우했던 환경을 도리어 디자이너로서 승화시켰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수녀원에서 바로 바느질도 배우게 됩니다. 즉 디자이너로서의 기초 작업을 거기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바진 수녀원은 정말 샤넬에게 많은 영향을 준 곳입니다. 그래서 의상실에 취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의상실이 바로 뭐냐면 그 마을에 기병대 장교들이 있었는데 그 장교들의 바지를 수선하는 곳이었어요. 또 얼굴이 이쁘게 생겼으니까 기병대 장교가 샤넬한테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를 좀 지원을 하게 되고 그 장교의 도움을 얻게 돼서 이제 밤에 캐바레에 나가서 가수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샤넬이 캐바레에서 주로 불렀던 노래가 코코리코와 퀴카비 코코 당르 토카데오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두 노래에 코코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신의 애칭을 코코로 지어서 코코 샤넬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됐다는 얘기가 가장 유력한 설입니다. 자, 이번에는 샤넬의 남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 샤넬의 남자는 너무너무 많아서 시간 내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두 명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샤넬의 인생을 바꾼 첫 번째 남자, 바로 에띠앙 발상입니다. 이 에띠앙 발상은 엄청나게 부자였거든요. 그런데 캬바레에서 노래하던 샤넬한테 완전히 꽂히게 되죠. 그래서 그녀를 데리고 자기 성으로 갑니다. 여러분, 집이 아닙니다. 성입니다. 그러니까 성에 살 정도니까 어마어마하게 부자였죠. 수도원에서 자라서 가난하게 살았던 샤넬은 상류사회에 대한 것을 사실 잘 모른단 말이에요.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발상과 살면서 상류사회의 예절, 그들의 말투, 그들의 생활 습관 이런 걸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상류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알게 되는 거죠. 인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디자이너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 게 바로 발상입니다. 그런데 발상은 그게 다였어요. 샤넬의 능력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샤넬의 능력을 발견한 바로 두 번째 남자, 바로 아서 카펠입니다. 아서 카펠은 친구들 사이에서 보이라고 불렸대요. 이 카펠이 발상하고 친구였는데요. 그냥 발상은 샤넬이 이쁘니까 데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샤넬이 발상집에서 이제 승마를 배우게 됐는데 승마 바지가 이제 불편하잖아요, 여자들이 입는 게. 근데 남자가 입는 승마 바지를 자기가 막 개조해 갖고 여자용 바지로 바꿔서 입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여자들이 막 화려한 모자들을 쓰고 다녔는데 가볍게 만든 심플한 모자를 쓰는 걸 보고 이 여자 재능 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바로 아서 카펠이 샤넬을 후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서 카펠의 도움으로 1910년에 샤넬 모드라는 모자 가게를 처음으로 오픈하게 돼요. 이렇게 카펠은 발상과는 달리 샤넬을 사랑하면서 그녀의 재능까지 발굴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 남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자점을 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여자들이 다 호화로운 모자를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름도 없는 여자가 심플한 모자를 만들었어요. 이게 유명해질 리가 없죠. 그런데 일이 잘 풀리려다 보니까 엄청난 행운이 또 따라오게 됩니다.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연극 배우였던 가브리엘 도르지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연극 멋진 친구들이라는 무대에서 이 샤넬의 모자를 착용하고 연기를 하게 돼요. 근데 그 연극도 대박이 난 거예요. 완전 PPL 대박 난 거죠. 여러분들 광고 효과 아시죠? 유명한 연예인이 그 물건을 쓴다.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샤넬의 모자가 막 인기를 막 엄청나게 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약간 인맥 좋고 운 좋고 이런 걸로만 성공을 했냐? 그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그래갖고는 샤넬이 만들어질 수 없죠. 샤넬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엄청나게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것들을 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럽의 전통 고정관념 의상을 깨는 것이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옛날 유럽은요, 뭐 어느 곳을 막론하고 대부분 이런 비슷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초경을 하지 않은 어린 소녀들은요, 치마 길이가 무릎까지 와요. 그런데 만약에 초경을 시작을 했으면 치마 길이가 발등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샤넬은 그런 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코르셋을 많이 입었었잖아요. 코르셋도 없애버린 거예요. 물론 코르셋을 없앤 최초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코르셋을 없애는데 대중화한 사람은 샤넬이죠. 그래서 샤넬은 옷을 간편하게 만들기 시작해요. 그 당시에 또 다른 남자인 웨스트민스터라는 영국의 공작이 있었는데, 그 남자하고 영국에서 지내면서 영국 양복 안에 옷감인 저지라는 옷감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편한 옷을 만들어요. 여자용 투피스를. 그게 또 대박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계 1차 대전이 발발을 해서 남자들이 전쟁터에 많이 나갔고 또 죽은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 살림만 하던 여자들이 직접 사회 현장에 투입이 돼서 일을 했었어야 되는 상황인데, 기존에 입던 옷들은 여자들이 활동하기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샤넬은 되게 심플하고 편안한 소재로 여자들이 입기 좋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대적 요구와 그 다음에 샤넬의 참신한 디자인이 만나서 대박이 난 겁니다. 또 깬 혁신도 있어요. 바로 검은색 슈트죠. 블랙과 화이트를 조합한, 물론 블랙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유럽에서 검은색 옷이라는 건요, 죽었을 때 입는 옷이에요. 상복입니다. 여자들은 남들 장례식에 갔을 때만 입을 수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일상복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죽었을 때만 입는 옷을 일상복으로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과감한 혁신이 있었습니다. 이것만 혁신을 낸 게 아니에요. 속칭 2.55백이라고 불리는 퀼팅 패턴 숄더백도 있습니다. 기존의 여자들이 백을 들고 다닐 때 이렇게 클러치 같은 걸 들고 다녔었어요. 손에 백을 들고 다닌 거죠. 그런데 샤넬이 남자 군인들을 보니까 어깨에 메고 다니는 스트랩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남자 군인 가방에는. 그래서 그걸 착안해 갖고 클러치에다가 체인으로 되어 있는 숄더 끈을 만듭니다. 숄더 체인을. 그러니까 여자들이 맨날 손에 그걸 들고 다녔어야 되는데 어깨에 걸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두 손이 자유로워진 거예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 이거 샤넬이 또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혁신적인 디자인을 보였죠. 근데 이 백이 왜 이름이 2.55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요. 이게 1955년 2월에 이 제품을 출시를 했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연도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월을 나중에 얘기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월을 먼저 얘기하고 연도를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2월 55년, 그래서 2.55백이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게 가장 유력한 설이라고 합니다. 어찌됐건 이 퀼팅 패턴은 너무나도 지금 샤넬의 상징적인 로고가 돼서요, 지금까지도 이 디자인은 사용되고 있죠. 자, 혁신의 끝판왕입니다. 바로 샤넬 재킷입니다. 재킷에 여러 가지 혁신을 넣었는데요. 첫 번째로 생각나는 건 바로 앞에 포켓을 만든 겁니다. 주머니를. 유럽 여자들의 옷을 보시죠. 주머니가 있었나요? 전면부에 주머니를 단다는 것은요, 남성 옷의 상징입니다. 이걸 깨고 최초로 샤넬이 앞에 주머니를 만듭니다. 그리고 샤넬은 얘기할 때 앞에 있는 포켓 주머니에다가 두 손을 이렇게 딱 꽂고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렇게 주머니를 단다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무도 하지 않았던 디자인을 해냈다는 거, 정말 굉장한 혁신입니다. 두 번째 혁신은 뭐냐면 이 재킷에 들어가는 단추에 자신의 로고를 박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의 단추는요, 다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근데 샤넬은 그 구멍을 없애고 평평한 단추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샤넬 문양을 집어넣었죠. 얼마나 획기적입니까? 그리고 재킷의 정점인 바로 안감에 있는 체인입니다. 샤넬은 옷의 안감 쪽에다가 맨 아랫자락에 체인을 박았어요. 자기 재킷 안에. 그러면은 언뜻 안감이 보이면 밑에 바로 체인이 박혀 있으니까 굉장히 디자인을 고급스럽게 살려줍니다. 그와 동시에 체인이 무게감이 있어서 셔츠가 구겨지지 않고 아래로 쫙 펴지게, 그 무게로 인해서 주름이 지지 않게 만든, 즉 디자인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그런 체인을 안감에다 부착을 한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샤넬이 만든 것 중에 샤넬 스스로가 가장 애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최고의 옷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하는 향수 샤넬 넘버 5입니다. 이 향수는 세계적인 스타 마릴린 먼로가, 어느 기자가 물었죠. 잘 때 뭘 입고 주무시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마릴린 먼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샤넬 넘버 5만 입고 잡니다. 즉 향수만 뿌리고 아무것도 안 입고 잔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화제가 됐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졌죠. 당시에 유럽의 향수라는 건 장미향이나 라일락 같은 그렇게 단일 향수였어요. 어떤 꽃의 냄새. 그런데 샤넬이 80여 가지가 넘는 혼합물을 섞어서 처음으로 이 샤넬 넘버 5를 만듭니다. 근데 이 이름이 왜 넘버 5냐? 이제 이 향수를 샤넬이 직접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향수를 만드는 조향사가 있었는데 그 조향사라는 사람이 이제 보라는 사람인데, 이 보가 이제 샘플을 보낸 거죠. 어떤 게 마음에 드십니까? 그 중에서 샤넬이 5번째 5번이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 5번이 마음에 들어.
그리고 이름은 내 이름을 받고 이 숫자를 부여하겠어요. 그래서 샤넬 넘버 5가 이렇게 해서 탄생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 샤넬 넘버 5에는요, 자신을 이렇게 디자이너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준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카펠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샤넬 넘버 5 병을 보면요, 이게 약간 각이 져 있죠. 이게 바로 아서 카펠이 즐겨 마시던 위스키 병하고 모양이 똑같다고 합니다. 아서 카펠이 영국 남자였거든요. 그래서 각진 그런 수트를 상징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아서 카펠을 좀 그리워하면서 만든 향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 이렇게 아서 카펠에 대한 영향을 샤넬 넘버 5에 줬냐? 이 아서 카펠이랑 되게 좋아했는데 결국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서 카펠은 결국엔 교통사고로 죽어버려요.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이 죽어버리기까지 하니까 좀 많이 그리웠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만든 향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건 샤넬은 향수에 굉장한 애착을 갖고 있었던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샤넬이지만 역시 잘못한 점, 비난도 만만치 않습니다. 뭐 남자를 많이 사귄 남성 편력은 둘째치고요. 가장 크게 욕먹는 게 바로 2차 대전 때 나치에 부역을 했다는 점입니다. 자, 프랑스가 독일군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점령이 되죠. 그래서 독일이 프랑스를 지배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투쟁을 한 것처럼 프랑스의 젊은이들도 독일한테 저항하기 위해서 레지스탕스 같은 걸 주식을 해갖고 막 이제 저항을 해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잡혀서 죽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론 한스 귄터 본 딩클라게라는 독일 장교를 사귀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장교를 사귀면서 파리에 있는 리츠 호텔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게 돼요. 젊은이들은 막 죽어나가는데.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이 독일이 패전으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당시 나치에게 도움을 줬던 부역자들을 막 다 이제 재판을 받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되죠. 우리나라가 친일파를 청산을 못했지만 프랑스는 장난 아니었습니다. 친나치들은 다 잡아 끌어다가 다 재판했습니다. 그러면 샤넬도 이제 끝장났어야 되는 건데 당시 샤넬이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하고 좀 이렇게 친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칠이 좀 도와줍니다. 삽삽삽 해갖고. 그리고 처칠의 도움으로 겨우 스위스 로잔이라는 곳으로 망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겨우 살았죠. 당시에 나치 장교들하고 사귀었던 프랑스 여자들은 뭐 길거리에 끌려 나와가지고 막 머리 다 삭발시키고 목에다가 막 줄 감고 끌고 다니고 막 돌 던지고 막 장난도 아니었어요. 막 그런 거에 비하면 스위스로 도망가면 진짜 살아난 겁니다. 진짜 처칠이 살렸습니다. 진짜 처칠은 영국 사람만 살린 게 아니라 진짜 샤넬도 살렸어요. 그래갖고 15년 동안 못 돌아와요. 파리에. 완전 매국노거든요. 뭐 프랑스 사람들은 샤넬하면 코코 샤넬하면 아주 그냥 이를 갈아요. 저거 완전히 죽일 삑 한단 말이에요, 진짜. 그래서 못 돌아오다가 이제 15년이 지나고 나서 좀 오래 지났으니까 이제 아주 나이가 많아져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쟁 끝난 지가 좀 오래됐잖아요. 15년이면.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다시 일할 필요가 좀 없어졌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막 떠오르던 크리스티앙 디올이 여자들의 몸매를 부각시키는 허리가 잘록하고 치마가 뭐 불룩 튀어나오는 이런 옛날 스타일의 옷을 다시 유행시키면서 막 뜨고 있었어요. 샤넬이 돌아왔는데 샤넬은 편안한 옷들을 추구했잖아요. 그래서 크리스티앙 디올을 굉장히 많이 좀 비난을 합니다. 이건 상류층만 입을 수 있는 옷이지 일반 사람이 입을 수 없는 옷이야. 이런 디자인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새롭게 편안한 옷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미 찍혔어요. 그래서 유럽 또 파리 이런 데서는 뭐 비평가들하죠. 그냥 혹평을 냅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옷이다. 감각이 떨어졌다. 쓰레기다.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또 대박이 납니다. 어마어마한 옷이다. 유행의 선구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같은 디자인을 보고 약간 이제 인식이 깔려 있겠죠. 매국노라는.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계속 그 리츠 호텔에서 지내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리츠 호텔에서 80세가 넘어서 그냥 좀 가슴이 답답하다고 일하는 사람한테 창문 좀 열어달라고 해서 그 사람이 창문 열고 돌아봤더니 이제 숨을 거두었대요. 그래서 리츠 호텔에서 죽게 됐고요. 그래서 리츠 호텔은 그 방을 이제 샤넬을 기념한다는 뜻에서 코코 샤넬 스위트룸이라고 이름 짓고 지금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리에 있는 호텔인데 사실 파리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아직도 싫어한대요, 샤넬을. 근데 호텔은 파리 사람들은 안 가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가니까. 외국 사람들은 샤넬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호텔에서 전략적으로 한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런 파란만장한 역사를 갖고 있는 여자입니다. 근데 좀 이런 얘기를 좀 생각을 해보면
프랑스 사람들은 좀 약간 국민성 좀 독특하다는 생각 좀 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어떤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엄청 싫어하고 그 사람이 무슨 기업의 회장이면 그 사람 물건 사지 말자, 불매운동 벌이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쳐도 그 사람 밑에는 가맹주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그 회장이 돈 갖고 가는 게 싫으니까 막 불매운동하고 막 난리 나는데 망하게 해야 된다. 프랑스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루이 14세잖아요. 아주 그냥 시민들, 서민들의 피를 다 빨아먹은 사람 아닙니까? 그 빨아먹은 돈으로 베르사유 궁전을 지었는데 자식의 자식들이 나중에 프랑스 혁명 일으켜서 막 다 죽이죠. 막 단두대에다가. 그런데도 베르사유 궁전 보면 우린 베르사유 궁전이 있어. 납득 좀 안 됩니다. 샤넬, 매국노 막 욕하고 삐삐 엄청 비난하는데 우리는 샤넬 루이비통 이런 우린 패션의 중심 나라야. 자부심. 샤넬은 욕하지만 샤넬 브랜드는 우리 거다. 저는 그게 조금 뭘까요? 그들의 국민성이겠죠? 어찌됐건 한 사람의 잘못과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문명, 문화 이런 거를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 사람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네. 자, 오늘요. 어찌됐건 여러분들에게 샤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우리 여성분들이 샤넬 굉장히 좋아하죠, 브랜드. 그런데 샤넬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샤넬 백, 샤넬 지갑,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 그 제품을 이용하신다면 샤넬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알고 사용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한번 샤넬 이야기해 봤고요. 오늘 제 영상을 보시는 동안 재미있고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3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